네, 이어서 4일 오후에 있었던 광주시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9월 4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현재 해외 입국자 1명 포함해서 11명이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 405명입니다. 증상 관련해서는 8월 12일 이후 발생 현황으로 보면 무증상이 204명에서 103명입니다. 중등도별로는 중증 1명, 중등도 1명입니다. 검사 현황은 12만 9,938건 중에 405건 양성이고 현재 617건 진행 중입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현재 135명이 입원해 있어 총 가용 병상 수 186병상에서 잔여 병상 51병상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천안의 경우 18명 그대로 입원해 있고요. 퇴원은 없습니다. 나주 한전에도 15명 입원해 있고 퇴원한 환자는 없습니다. 8월 12일 이후 감염원 불명인 확진자는 24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어제 발생한 11명 중 1명은 해외 입국자고요. 405번이 되겠습니다. 성림 침례교회에 격리 중에 증상이 발현된 확진자 2명입니다. 397번과 398번이 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집회 관련해서 393번이 방문했던 예마본 교회에서 전파가 되어서 2명이 확진됐습니다. 401번, 40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흥기원에 이용자 2명이 또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399번, 400번입니다. 그다음에 396번에 대해서는 지금 원인 아직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는 상태로서 조사 중이고요. 403번과 404번은 396번과 같은 접촉자입니다. 그리고 395번은 원인 불명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363번 가족 관련해서 가족 5명이 방문해서 예배를 받던 곳, 기도를 했던 곳으로 예마본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그래서 총 검사자 수는 23명으로서 지금 현재 2명은 그날 예배를 보지 않았지만 추가로 더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확진자 2명 발생했고요.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교회는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후에도 혹시 363번 가족이 다른 교회를 방문한 사례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GPS를 더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9월 3일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 제1230공장 내에 집단 급식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총 2,839명이 식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증상이 설사나 두드러기,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한 사람이 6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그 유증상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작했고 어제 밤 10시까지 직장 도말 검체 채취를 맡겼고 그다음에 환경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체 가건물은 토탈 87건이고 보존식 및 환경검체가 436건입니다. 다행히 보존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결과는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환자 발생 여부에 대한 것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역학적 연관성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유증상자 중에서 코로나19와 관련이 될 수도 있다고 파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코로나19까지 검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4일 현재 감염원 불명의 확진자 수와 비율 그리고 추세를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8월 12일 3차 우리 광주 지역의 3차 대유행 이후에 조금 늘기는 했지만 그 숫자는 계속 한 6%, 5%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확진자의 거짓말 진술 등으로 접촉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감염병 관리팀에 대해서 직원들이 부하가 걸린 것은 아닌지 여쭈셨습니다. 당연히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북구에 환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구보건소에 지난번 54명 추가 확진되고
또 광화문과 관련해서 거짓 진술이라든가 또 진술을 지연한다든가 또 아예 진술을 좀 거부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걸로 인해서 역학조사가 지연되고 또 그걸로 관련해서 접촉자 숫자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방역 당국으로서 요청드리자면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자신의 어떤 그 방문 동선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숨기지 말고 답변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료지원단 모집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의 애초에는 그 감염병 전문병원과 또 자치구 보건소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를 통해서 인력의 수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76명 정도의 수요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모집 숫자는 155명입니다. 모집된 숫자는. 그래서 오늘 6시까지 마감을 한 이후에 이 신청한 숫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선별을 한 다음에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번 확진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아마 이게 380번이 아니고 287번인 것 같습니다. 287번 확진자가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은 게 25일이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9월 2일에야 해당 건물에 대한 방문 재난 문자가 온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보셨습니다. 지금 287번의 경우에는 감염원 불명으로 저희가 분류가 됐는데요. 이분이 되게 집에 진술에 의하면 집에 머물러 있다는 시간이 많았고요. 또 휴대폰도 좀 꺼져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또 이분을 동선을 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셨고 또 이분을 함께 통해서 함께 그 생활상을 알고 계시는 분도 그분이 별로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그 동선들을 GPS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380번이 9월 1일에 중흥기원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또 그 다음에 399번과 400번이 이후에 또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380번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접촉자들을 만나가지고 역학조사하는 과정에 287번이 중흥기원을 왔다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으로 이게 추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380번이 확진된 9월 1일에야 저희들이 이게 좀 상당히 기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그 패턴이 한 10명 정도 이건 회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들락거리는 10명들이 바둑도 하시고 또 하투도 때때로는 치시고 또 그 같은 건물에 있는 식당을 자주 이용도 하시고 이런 패턴이란 것이 확인돼서 9월 1일에 재난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87번이 확진이 됐었을 때는 중흥기원 자체에 대한 동선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흥기원에 대한 동선은 9월 1일에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2일에 재난 문자를 발송하면서 287번의 상황까지를 고려해서 8월 16일부터 기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 문자를 발송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하면 이 389번과 400번은 기원을 이용하신 이용자시고요. 389번은 그 기원을 이용했던 분들이 많이 이용했던 그 식당의 종사자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산동 일가족이 거짓말로 추가 동선이 만들어졌고 이들 가족에게 진술조사 위에 역학조사는 어떻게 하였는지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방역은 항상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선제적으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예마본 교회라든가 검정고시도 그 가족의 진술에 의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전부 저희들이 GPS로 찾아낸 겁니다. 그다음에 그 검정고시 본 것도 그 주변에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제보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동선이 찾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일가족들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말을 최대한
증거를 내지 않기 전에는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술에만 여기 가족은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GPS, 그다음에 경찰과 협조해서 그쪽 접촉자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해서 이 동선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분이 그러면 이 두 개의 교회만 갔을 건가 싶어서 저희들이 동선 GPS를 더 확인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GPS라는 게 어떤 그 건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주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주변의 일정 반경을 찍어주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건물을 직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PS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고 거기와 관련된 진술이나 제보들이 합쳐져야만 그 동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일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남 산단 그 식중독 관련해서 의심사고 관련해서 코로나19의 연관성들을 물으셨는데요. 현재는 지금 이 하남 산단의 직원들 같은 경우 어제 11시 40분에 점심 식사를 했고요. 증상이 발현하기 시작한 것은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 발현하는 양상도 지금 한 61명 정도가 증상이 나타났는데 설사, 복통 또는 두드러기 그러면서 전형적인 식중독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나서 발현된 시간도 그렇고 거의 이제 전형적인 식중독 양상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또 우리 코로나 환자들의 증상 중에 설사라든가 복통을 호소하는 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이게 코로나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오늘 코로나 검사를 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 역학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교시설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행정명령 철회 성명을 낸 교회 상당수가 신도수가 많은 대형 교회라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이번 주 교회 등에 대한 종교시설 현장 단속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월 8일부터 매주 종교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1492개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 집합금지 위반 여부 그리고 온라인 예배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우리 시, 구청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또 일부에서는 방역에 대한 비협조라든가 역학조사 방해 사례도 늘고 있어서 우리 방역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주변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습니다. 특히 정말 집에서 묵묵히 집에서 거리두기를 동참해 주시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이상의 폭발적인 감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지금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셨을 때는 마스크 쓰기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또 특히 의심 증상이 있거나 어떤 위험한 장소를 다녀오셨을 때는 반드시 선별진료소 가서 최대한 빨리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이번 주말에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